안녕하세요. 새로운 정부 지원 사업, 특히 디지털 새싹 같은 걸 시작할 때요. 이 사업비 관리가 사실 제일 신경 쓰이죠. 규정도 복잡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디지털 새싹 운영사업비 관리 매뉴얼 그 요약본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네. 보니까 정말 처음 담당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딱 핵심만 뽑아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규칙만 나열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사업 목표 이루시는 과정에서 재정을 좀 투명하고 또 효과적으로 쓰시도록 돕는 뭐랄까 나침반 같은 거죠. 나침반이요. 좋습니다. 오늘 이 심층 분석 목표는 그럼 이 복잡한 규정 속에서 길 잃지 않고 가장 중요한 원칙들, 또 실무 팁들을 확실히 좀 챙겨가시는 거겠네요. 네, 바로 그거죠. 핵심만 딱 뽑아서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 핵심 원칙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매뉴얼에서 딱 4가지를 강조하던데요. 네 가지 원칙. 네. 그게 계상의 정확성, 집행의 한목적성, 집행 기간의 적합성, 그리고 증빙 자료의 객관성. 이 4가지가 정말 기본 틀입니다. 4가지. 계상, 한목적성, 기간, 증빙. 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 이 중 하나라도 좀 어긋나잖아요. 그럼 나머지 다 지켰다고 해도 이게 부적정 집행으로 간주될 수가 있어요. 와, 정말요? 하나라도요? 네. 예를 들어서 사업 목적에 맞게 잘 썼어요. 한목적성은 오케이. 그런데 객관적인 증빙,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라든지 계약서 같은 게 없다. 그러면 인정 못 받는 거죠. 와, 그렇군요. 반대도 마찬가지겠네요. 증빙은 완벽한데 사업 목적이랑 전혀 상관없는 걸 샀다거나 하면? 당연하죠. 그건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모든 지출 전에 이 4가지 기준을 항상 이렇게 체크리스트처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4가지 기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근데 이 매뉴얼이 무게감이 상당하던데요. 심지어 우리가 승인받은 사업계획서랑 내용이 좀 달라도 매뉴얼이 무조건 우선 적용된다고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게 아주 중요해요. 사업계획은 물론 청사진이죠. 하지만 이 매뉴얼은 사업 전체를 지배하는 법규나 마찬가지거든요. 법규 수준이군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매뉴얼이 그냥 딱 한 번 나오고 끝!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업데이트가 돼요. 업데이트요? 계속요? 네. 그래서 이걸 살아있는 지침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사업 기간 중에도 혹시 바뀐 거 없나? 하고 항상 최신 버전을 확인하고 따라야 한다는 거죠. 나 예전에 봤으니까 괜찮아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이야, 살아있는 지침이라 진짜 변화에 민감해야겠네요. 그럼 예산구조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직접비, 간접비 이렇게 나뉘는데 여기서 비율 계산 실수가 잦다고요? 네. 그거 정말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직접비의 15% 이내인 사업관리비, 또 직접비의 5% 이내인 간접비, 이 한도를 계산할 때요. 기준이 되는 금액이 총 사업비가 아니에요. 총액이 아니고요? 네. 그게 아니고 직접비입니다. 직접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해요. 이 기준점을 잘못 잡으면 나중에 정산할 때 이거 왜 이러지? 하고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직접비 기준. 이거 꼭 기억해야겠네요. 그리고 또 인건비랑 간접비는 처음 계획보다 늘릴 수 없다고요? 증액 불가. 네, 맞습니다. 최초 계획에서 인건비나 간접비는 증액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산 계획 단계부터 정말 신중하게 짜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출 기준도 상당히 구체적이던데요. 그 장비나 교구제 같은 거요. 학생 1인당 한도가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학생 한 명이요. 하나의 과정을 듣는 동안 쓸 수 있는 총 한도예요. 범용성 교구, 그러니까 좀 여러 번 쓸 수 있는 거는 20만 원. 소모성, 한두 번 쓰고 마는 거는 10만 원. 이걸 합쳐서 최대 30만 원까지입니다. 부가세 포함해서요. 과정당 한도군요. 시간당이나 횟수당이 아니라. 그리고 부가세 포함인지도 잘 봐야겠네요. 네, 맞아요. 그 디테일이 중요해요. VAT 포함 여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강사료 기준도 좀 눈에 띄었어요. 주강사 기준으로 시간당 10만 원, 한 번에 최대 30만 원. 이건 그런데 주간기관이나 협력기관 소속 인력한테는 원칙적으로 지급이 안 된다는 거. 이건 좀 의외였거든요. 내부 전문가 활용이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규정은 사실 사업비가 그냥 내부 인력들 추가 수당처럼 쓰이는 걸 좀 막으려는 의도도 있고요. 또 외부에 좀 새로운 전문성이나 시각을 적극적으로 들여오도록 유도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아, 그런 의도가 있군요. 외부 전문가 활용을 권장한다. 그렇죠. 물론 예외는 있어요. 뭐 대학 안에서 다른 부서 소속 교직원이라던가 하는 예외는 있지만 기본 원칙은 그렇다는 거죠. 투명성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하긴 투명성 이야기가 계속 나오네요. 회의비나 식비 같은 것도 내부 인력끼리만 모여서 하는 건 안 되고 외부 전문가 자문처럼 명확한 목적이랑 증빙이 꼭 있어야 한다고 하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식비도요, 수업 시간 중에 식사 시간이 포함된 경우에만 1인당 하루 3만 원까지 인정되고 그 외에는 그냥 다과비 1인 하루 10,000원 이렇게 제한이 있죠. 정말 깐깐하네요. 그리고 제일 강조하시는 것 같던데 현금 사용은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네, 모든 지출은 무조건 계좌이체 아니면 사업비 카드로만 해야 해요. 아, 급하니까 내 카드로 일단 긁고 나중에 처리해야지? 이거 절대 안 됩니다. 네, 절대 안 된다. 네, 그렇게 하면 원칙적으로 불인정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모든 거래 기록을 투명하게 남겨라, 뭐 이런 강력한 요구죠. 아,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네, 뭔가요? 외부 회계법인에 줘야 하는 그 정산 수수료 있잖아요. 대략 한 165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비용은 예산 짤 때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아, 정산 수수료. 이것도 필수 계산 항목이군요. 네, 나중에 가서 돈 없는데? 이럴 수 없어요. 미리 반영해야 합니다. 와, 정말 챙길 게 많네요. 그럼 사업하다가 계획을 좀 바꿔야 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이게 뭐 경미한 변경이랑 중대한 변경 이렇게 나뉜다고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세부 항목 안에서 예산을 조금 조정한다거나 하는 경미한 변경은요,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나서 나중에 시스템, 그 PMS라고 하는 곳에 등록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하고 통보하면 돼요. 아, 그건 비교적 간단하네요. 그럼 중대한 변경은요? 중대한 변경, 예를 들어 세목 간의 예산을 크게 바꾼다거나 사업 기간을 변경한다거나 참여 인력, 특히 그 총괄 책임자가 바뀐다거나 하는 것들이요. 이런 건 반드시 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사전 승인. 이게 핵심이군요. 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정말 조심해야 할 게 소급 적용 불가 원칙이에요. 아, 소급 적용 불가. 먼저 쓰고 나중에 승인받는 거 안 된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선 승인 후 집행. 이게 그냥 철칙이에요, 철칙. 중대 변경 사항인데 승인받기 전에 먼저 돈을 썼다. 그럼 나중에 어찌어찌 승인이 나더라도 그 돈을 인정 못 받습니다. 이야, 이거 정말 큰일 날 수 있겠네요. 승인 절차가 좀 번거롭더라도 무조건 지켜야 손해를 안 보겠군요. 네, 무조건입니다. 선 승인 후 집행 꼭 기억하세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정산이랑 보고는 어떻게 정리되나요? 사업이 끝나고 나서 1개월 안에 사용실적 보고서랑 정산 관련 서류들을 다 제출해야 하고요. 이때 자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서 그 의견서나 검토 보고서를 꼭 첨부해야 합니다. 이것도 의무예요. 회계감사 보고서 첨부도 필수군요. 네. 그리고 쓰고 남은 사업비 있잖아요. 잔액이랑 그동안 발생한 이자까지 전부 다 즉시 반납해야 합니다. 이걸 뭐 다음 사업으로 넘겨 쓴다거나 이자를 다른 데 쓴다거나 하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2월 이자 사용 절대 불가. 자, 오늘 이렇게 디지털 새싹 사업비 관리 매뉴얼의 핵심 내용들을 쭉 짚어봤습니다. 정리해보면 그 4가지 기본 원칙 꼭 지키고 매뉴얼이 계속 바뀐다는 거 기억해서 최신 내용 확인하고 모든 지출은 명확하게 증빙하고 특히 중대한 변경은 반드시 미리 승인받고 이 4가지 축을 중심으로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운영하는 게 핵심이겠네요. 네, 완벽하게 요약해 주셨네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이신가요? 이 모든 규정이나 한도들 있잖아요. 이걸 그냥 따라야만 하는 어떤 제약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오히려 이런 재정적인 틀 안에서 어떻게 하면 더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디지털 새싹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행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제한 때문에 뭘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자. 네, 그렇죠. 그 제한 속에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나 혁신적인 운용 방식 같은 걸 찾아낼 수 있을지 말이죠. 어쩌면 그런 고민이 여러분의 디지털 새싹 사업을 더 특별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와, 정말 좋은 관점이네요. 제약 속의 창의성. 오늘 정말 유익한 심층 분석이었습니다. 네, 다음번 심층 분석에서도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